예,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동공부 시간 두 번째고요. 어제 좀 길었지만 또 정말 우리 포인트 잡아야 될 하반기 중요한 얘기들이고 7월달 대응책이기 때문에 꼭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빠진 게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잠깐 이번에는 짧게 제가 잠깐 보강하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관심 가지실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뭐 주식 보면 사이클이 인생 같다는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좀 오래 보다 보면 좀 솔직히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별의별 희노애락 진짜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좋은 사이클 올 때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어떤 대중의 반대해서 남들처럼 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 잘 탄단 말이 어차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생이든 주식이든 잘 될 때와 못 될 때는 분명히 있는데 항상 그게 이제 탐욕이나 공포 사이클을 거칩니다. 정말 위기 때 기회가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진짜 그건 진리 같고 우리나라 정신은 위기 이후에 정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부분은 미국의 쏠쏠림도 있고 우리나라 밑으로 쏠쏠림 있었기 때문에 많이 쏠리면 결국은 반대로 그거를 정상화 시키려는 리액팅 있죠. 반작용. 그 제가 가장 기본이었던 주식의 강강약약. 어쨌든 강한 게 제일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가장 기본으로 드리지만 살짝 딥하게 우리 또 파트 2처럼 넘어가면 거기에서 순환매가 됩니다. 무조건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조금 그 안에서 전체 그 테두리 내에서 또 덜 오른 것들로 순환매, 키 맞춤이 또 이루어져요. 그거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23, 24년처럼 돈이 좁을 때는 덜 되지만 이번 같은 때나 2020년 때나 2017년 같은 정말 많이 같이 올라갈 때는 분명히 순환매가 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길목을 지키고 여유를 찾고 미리 가 있으면 편하게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봐주시고 어제 말씀 못 드린 거는 코스닥이에요. 사실 코스닥에도 관심이 있었을 텐데 코스피 정별에서 한 번도 이런 예의가 없었다. 20 몇 년간에 요번에 큰 기회 하지만 7월달 단기 등락 기간 조정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코스닥은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코스닥 전체 시총은 400조입니다. 코스피가 엄만 디스카운트 눌려있다 하더라도 2000조 됐거든요. 2000조 훨씬 넘어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큰형님 코스피를 코스닥은 항상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기회를 2, 3, 3, 7, 4, 5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코스닥 특성이 뭐라 했어요? 전체 가지고 있는 보유율의 80%대가 개인이에요. 개인이다 보니까 제가 홀수의 코스닥 얘기 드렸던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공포와 탐욕을 매년 반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들의 우리 코스닥 하시는 분이 자초할 수도 있고 레벨이 섰다가 죽었다가 바닥에 살렸다가 또 주도주 만들어서 크게 먹었다가 이 패턴이 홀수에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올해 2025년에 정말 저는 코스닥 홀수회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바이오까지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림 바로 넘어갈게요.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2000년도부터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2000년에 이 닷컴 버블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제가 회사가 입사했을 때가 2000년도 그 삼성공채 그 2월 달에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 하자마자 신입사원한테 그때 연봉 2천만 원대였거든요. 인센티브 빼고 삼성캐피탈 가서 3천만 원 대출 받아 연봉 1.5배를 받아라 했습니다. 그때 해줬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또 4천만 원 받아서 7천만이란 거금을 회사 입사하자마자 우리 과장님, 대리님, 주임들 다 와서 무조건 넌 받아야 된다 해서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때는 뭐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셨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많이 미쳐 있었겠죠. 그러자마자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7천만 원 돈을 6개월 만에 다 탕진했던 아주 제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없던 코스닥만의 초버블실이었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 뭐 몇백 배 갔을 텐데 이렇게 떨어지고 이 지수가 다시는 안 와요. 왜? 이 지수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조정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 약간 비정상이라 보시면 되고 자, 다음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코스피도 답답하지만 코스닥이 얼마나 답답해요. 이 출렁거림이 말도 안 되게 더 크지 않습니까? 이 폭을 보세요.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는 게 코스피랑 비교가 안 돼요. 여기에서 온갖 투자하는 분들의 진짜 죽고 살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잘 타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타왔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로선을 똑같이 끊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많고 변동이 득함하고 죽고 살리기 위해서 엄청 더 흔들어요.
엄청 더 흔들어요. 근데 그걸 감안해서 보시는데 저는 물론 이제 간접 펀드가 정말 박스피 지나서 안 되겠다 직접 투자하자면서 2015년부터 코스피 코스닥을 더 많이 봅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볼게요. 먼저 제가 5일, 20일, 60일, 그 다음 110일, 224일선이 딱 정배열됐을 때가 코스피랑 거의 맞아떨어져요. 요거는 이제 2005년부터 나오는데 2005년에 이렇게 나오고 코스피는 좀 빨랐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많이 급등하고 또 정배열로 또 출렁거렸어요. 또 출렁거리고 많이 나이브하게 들어갈 때인데 그동안 출렁거리지만 또 그 이후에 2005년, 6년, 7년 그 다음에 또 한번 출렁거리고 크게 출렁거리죠. 등락은 코스닥의 특징이니까요. 2007년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정배열 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2007년에는 그때 주무장대라 그랬잖아요. 주무장대는 코스피가 많아요. 철강, 조선, 화학기계가 중국발이 코스닥, 코스피 위주였고 자, 그리고 2008년 또 서브프라임 끝나고 다 터지고 2009년에 모여서 으쌰으쌰 QE 풀고 요때죠. 2009년 그때 또 5월달부터 정배열이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밑에 우리가 있었으면 밑에 잡았겠지만 올라간 이후에 정배열로 또 출렁거리고 기간 조정이 있어요. 기간 조정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올라가면서 좀 코스피가 약하죠. 그때는 이때 2009년, 10년, 11년도는 다들 얘기 자주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칠공주 장세입니다. 그때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뭐 삼성테크윈, 제일모직 이런 것들로 돈이 몰리고 그때 우리 지점이었어요. 그때 청담지구 우리 지점에서 만들었던 랩 그때 이름이 뭐였냐 브레인랩이라고 있었습니다. K1 브레인랩이 막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때 종목 장세를 대형주 위주로 만들었던 그런 2009년, 10년, 11년 장이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덜 올랐죠. 그때는 대형주 코스피주여서 2012년부터 15년 잠깐 넘어갔는데 2015년에는 코스피는 등락이 적었지만 이것도 순환매예요. 그때 순환매 코스닥이 차례가 오면서 2014년에 후황돈 풀고 2015년 초에 이렇게 정배열이 생깁니다. 이때는 코스닥이 시대가 다시 왔어요. 그때 제가 진짜 맨날 그 동대문 가서 중국차 그 관광객 차를 막 세면서 화장품 아모레 우선주 투자했을 때인데 그때 개인적으로 루트로닉도 엄청 실었을 때거든요.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루트로닉에 제가 돈 있는 거 다 실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몰빵은 안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고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또 1년 가까이 1년 아니죠. 2015년 8월 달에 메르스가 왔고 그리스역이 터졌기 때문에 반년 내내 오릅니다. 어쨌든 정배열하고 몇 개월 계속 더 올라요. 그때는 더 확 더 올라가면서 진짜 종목장이 크게 나섰던 개인들의 템페거 파워를 만들었던 첫 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건 언제냐면 이거 똑같죠. 2017년에 트럼프 1기 그 다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던 역사가 데자뷰 됐던 2017년 요 하반기부터죠. 초에는 코스피가 더 올랐고 이때 바이오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때 바이오에서 돈 버시면 진짜 많이 나왔고 이것도 정배열 된 이후에 그 뒤에 이렇게 급등을 더 합니다. 똑같죠. 계속 정배열 위에 등락 있더라도 꼭 들어갔던 그런 패턴. 등락은 좀 심해요. 더 지럽잖아요. 그죠? 그런 변동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니 똑같이 2020년 코로나에 박살났다가 얘도 2020년 6월 달에 정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때 하신 분 기억나시겠지만 뭐 필로시스라든지 진단키트, 바이오 관련 테마들이 온갖 게 다 붙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올랐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후유증 때문에 많이 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코스피보다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면서 2021년 7, 8월까지 계속 올라갔던 그런 아주 큰 버블 장세, 제로금리부터 돈으로 코스닥에서 난리가 났던 또 네카 올마 올라갔어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온택들. 그리고 2020 박살이 납니다. 자, 코스피 어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등락은 더 크고 그 사이클이 코스피 갔다가 코스닥을 옮겨왔던 그런 패턴의 순서를 순환매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인가 기억나실 거예요. 2022년 말부터 2차전지 모아라. 주도주다 외국인 2년 반 만에 돌아왔다 하면서 2023년에 이렇게 급등을 또 시작합니다. 그때 레인보우부터 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있었고 에코프로 BM도 있었고 뭐 나노 신소주도 있었고 포스코 별별 거 다 갖다 모았던 때인데 그때 하고 정배열이 이때 2023년 4월 달에 나와가지고 후두둑 까지죠.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라더견 사태입니다. 라더견 사태 CDS인가? 그 외국인들 말고 우리 개인들 돈 많은 분이 들어가는 그 계좌가 한 1, 2년 갔다가 와장창 그 사계처럼 떨어지면서 단계 충격받았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우리 등락 에코프로 다 기억나시겠지만
7월 20일인가 22일 3일 때 거래대금 30조씩 60조씩 찍으면서 꼭지를 치죠. 이때 진짜 잘 먹고 팔아도 계속 올라가니까 손을 잡아도 막 더 살 수 있는 막 개인들의 그런 탐욕을 또 봤던 그런 또 시기였습니다. 그때 막 공장 옆에 막 다 전부 다 야학처럼 차려서 2차전 공부하고 있던 대중들이 난리 났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뭐 단타를 치다가 그 미국에 이제 금리 발작이 나왔던 8월, 9월달, 10월달이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코스닥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흐름. 지금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를 사이클적으로 말씀드렸죠. 돈의 파워와 함께. 자, 출렁거리고 지금은 언제냐? 자, 코스피는 6월 20일 날 정별이 나왔다 했습니다. 얘는 언제 나올게요? 자, 보세요. 재밌어요. 지금 나와요. 지금 나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아 지금 나와요. 지금 단계 출렁거리고 있지만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코스피와 함께 따라 들어가는 코스닥의 정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기한 등락이 있겠지만 여기서 주도주를 저는 좀 달리 코스피보다 더 극명하게 주도주들이 변화가 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보통 그 코스피는 반도체 위주였어요. 앞에 말했던 그런 사이클이 반도체 큰 사이클가 왔었고 가장 기본으로. 그다음 코스닥은 2015년부터 항상 바이오 안 간 적이 없다 했잖아요. 23년에 2차전이 갔을 때 빼고 그때 2차전지가 막 대장주 갈 때 바이오 더러러지 하면서 계속 보면서 제가 작년에 그 알테오장 잡았던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반도체와 바이오의 상대 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로 봐도 무방해요 사실은. 물론 요번은 되게 개별적이고 섹터가 다 같이는 않아요. 다 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 종목 고르는 건 제 일이고,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등락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코스피 반도체가 더 강하고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가 약할 때입니다. 작년에 상반기 기억나세요? 우리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들고 있을 때 반도체 훨씬 셌죠. 그렇게 하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 같이 빠졌습니다.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박살났고, 올해 또 들어서 5월, 6월 달에 엄청 이렇게 반도체가 더 강합니다. 이거 왜 그러죠?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하이닉스가 막 끌고 가려니까 반도체가 좋았고, 사실 알트오전은 박스였잖아요. 그 사이 우리 펩트론도 많이 치고 있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이런 시기. 자, 이거 좀 길게 볼게요. 자, 길게 보면 앞에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올랐다 빠졌다는 게 뭐냐면 반도체 강했다가 바이오 강했다가, 반도체 강했다가 바이오 강했다가, 코스피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항상 돈이 한 번에 안 쏠리고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순환매라 했잖아요. 강세장일 때는 강강약약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뎁스 있는 내용은 순환매를 보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이것저것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서, 여기 출렁거렸던 건 올해 이제 작년 말 올해 상반기인데 갑자기 확 올랐죠. 이 부분이 뭐 삼전도 올라오지만 하이닉스가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저 소부장은 뭐 그렇게 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쏠림이 단기로 되고 있어요. 쏠림이 하이닉스도 30만원 살짝 걸렸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도 원래 빠진다는 것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힘을 내고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제가 말했던 사이클상, 반작용상, 순환매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은 물론 제가 종목별로 보면서 미리 좀 보겠지만 우리 이미 233740이나 코스닥 흐름을 알트오장 같은 거 빼고 들고 있으면서 대비를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런 면이 7월달, 뭐 8월달 미국 또 탄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는 미리 들어올랐던 종목에서 포지션을 꾸리고 있는 우리만의 특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 반도체 하반기 바이오 차려온다는 얘기, 물론 재료들도 많아요. 돈도 지금 엄청 많이 벌고 있는 질적으로 좋아지는 바이오 분명히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반기에 그래서 저는 바이오 차력 온다는 얘기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런 사이클 아시겠죠? 사이클에 대한 얘기랑 같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7월 8월 달에 미국 위기설까지는 그냥 억울할 수도 있고 위기는 아니지만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콘트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얘기 드렸던 미국의 관세는 협상이 될 거고 뭐 7월 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메가빌, 오빠빌, 빅원 뷰티풀 액트라 말하는 트럼프가 정말 아끼잖아요. 자, 근데 7월 4일까지 뭐 책상 갖다 놓으라고 지금 막 하고 지금 좀 되고 있던데, 다시 또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오늘 했습니다. 보시면 트위터에 또 올랐어요. 미친 법안이다. 이거 사실 얼마 전에 화했잖아요. 트럼프랑 머스크가 화했는데 이렇게 또 한다는 얘기는 물론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오빠 법안이 정말 재정부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5점 몇 조 달러 되는 그 감세한 그 재정 부채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또 살 수도 있어요. 반 트럼프적으로. 예, 그런 면을 좀 보면서 7, 8월 때 계속 경계할 거고, 제가 이번에 정말 특이하게 부채 한도가 재정 부채 발목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X데이터는 만기가 7월 말에 돌아와요. 예, 그것 때문에 계속 같은 흐름을 말씀드렸죠. 거기다 제가 이제 언제 원하나 있네. 유튜브에다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나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들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거기 하나 포함할 게 제가 하반기에 좀 더 본다는 일본입니다. 이게 제가 볼게요. 엔케리가 나왔던 게 작년 8월에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건 일본의 10년물 금리 국채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한번 훅 올랐을 때 있죠. 올랐을 때 언제냐면 작년 8월 달에 우장창 그랬던 미국의 국채 돈 빠져서 일본으로 가니 많이 했을 때 엔케리 때입니다. 요번에 4월 달 언제죠? 트럼프가 금융 치료받았던 미국 와장창 떨어졌을 때 4월 관세 텐트럼 때였어요. 항상 일본 국채가 그때 강세가 됩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미일 제가 짝짝꿍이라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일본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CPI 보고 있지만 이렇게 소강 상태 바닥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미국의 금리와 함께, 그 물가와 함께. 그러면 미국이 아까 말했던 뭐 메가비든 부채한도 함께 조금 경계해야 될 얼럿으로, 카나리아처럼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지만 다르다 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돈이 정말 질적으로 수급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지만 6월달보다 숨을 살짝 돌리면서 우리나라 현금 들고 있는 거든 종목장에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실라나? 바이오 반도체도 한번 얘기 드렸고, 차례에 대한 순수에 대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져가셔야지만 우리 찐고객 크게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황이 됩니다.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제가 10몇 분 만에 끝냈죠. 네, 됐습니다. 딱 적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게시판 올라가면 요거 서로 올린 내용 한번 봐주시면서 오늘 코스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사이클적으로 재밌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요번에 정배열 대형. 자, 그리고 7월 달에 우리 1년 만에 멤버십 개편되는 내용. 중급으로 하지만 딴 데만큼 우리는 프리미엄화해서 금액은 좀 있지만 정말 수익을 제대로 수십 배, 몇백 배씩 낼 수 있는 그런 찐 채널로 만들고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쉬시고 또 내일 힘차게 또 시작할게요.